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수주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이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우와 한화의 인수합병도 지연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건조하는 KDDX 사업. 전체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개념 설계는 2013년 대우조선이 했지만 2020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이 정해졌습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산 비리 의혹이 끝없이 제기됐습니다. 2020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전인 2018년 4월에 현대중공업 보안점검에서 대우조선의 함정 자료가 유출된 것이 적발돼 방위사업청에 통보됐다는 것. 중대 보안사고여서 함정 입찰의 감점 요인이 되는데 2019년 9월 방위사업청이 돌연 감점 기준을 없앴다는 겁니다. 당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점수 차이는 100점 만점에 0.056점. 대우조선의 자료를 유출해간 혐의를 받은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안사고 감점이 반영됐다면 사업자가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방산비리다. 방산비리를 얼룩지가지고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느냐. 감사뿐만 아니라 이건 검찰 수사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거제 지역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정상화되고자 하는 대우조선이 정상화의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현대중공업이 개념 설계 기밀을 본 사업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 수주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와 대우조선의 신경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하나그룹의 기업 결합에 있어서도 방위사업 분야에서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HD 현대중공업이 공정위에 문제 제기를 해 최종 인수합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6일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해 차세대 구축함 수주 관련 논란은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어제 창원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창원시는 1년 반 전 시내버스 회사 경영을 돕고 노사 불화를 막겠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지난해에만 877억 원을 지원했는데도 파업을 볼모로 한 임단협이 사실상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중재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2021년 9월 출범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취지입니다. 경영애로와 노사 불화를 해소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목전에 둔 벼랑 끝 협상은 4년째 반복됐고 올해 등 2번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9개 버스 회사에 지급한 돈은 877억 원. 준공영제 전인 2020년과 비교해 지원 규모가 73%나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사의 극한 대치가 해마다 반복되지만 창원시의 중재와 조정 역할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재정이 여러 개 되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지 그 나머지는 구체적인 거는 사측과 노측에서 그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원시는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나서야 노사 대표를 불러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지만 1월부터 9차례 걸친 교섭에서 이런 역할은 없었습니다. 노조 측은 서울과 부산 시내버스와 비교해 임금 격차 해소를 내세우고 있고 창원시와 사측은 버스 한 대당 하루 승객 수가 274명으로 서울과 부산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이유로 내년에도 벼랑 끝 임금 협상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금이라든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 시내버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력 미달이 뒤늦게 확인돼 20년 만에 임용이 취소된 소방관에 대한 보도에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KBS가 기사에 달린 댓글 1,800여 건을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법학자 6명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해당 소방관의 임용 취소 처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첨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유통된 기사 댓글 1,800건을 분석했습니다. 키워드를 뽑아 함께 쓰인 단어들의 관계망을 그리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20년이었습니다. 근무 베테랑이란 단어와 함께 쓰였는데 해당 소방관이 20년이나 근무한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관 언급도 많았는데요. 나라, 국민, 사람이란 단어와 함께 쓰이며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용 취소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국가, 담당자, 잘못 등의 단어가 큰 비중으로 묶인 반면 원칙, 당연이란 단어는 비교적 적은 비중으로 묶였습니다. 임용 취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KBS 질의에 답한 변호사와 법학자 6명 가운데 5명은 처분이 과도하다. 1명은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소방당국과 개인 모두 책임이 있고 임용 취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처분이 과도하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20년 전 당시 임용권자가 정했던 자격 요건에 11달 부족한 게 이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또 임용 취소된 소방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채용 비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KBS 보도 뒤 소방청의 전수조사로 적발된 인원이 더 많아졌을 때 소방당국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용 취소 처분으로 과거 잘못된 채용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 10년 이상 구조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구조 인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직 근무를 누가 손들고 하려고 하나요?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지금 이런 이 일부 그 시험 공고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결국 다 돌려보낸다면 누가 이익을 얻는 것인지 보면 참 의문이죠. 뉴스 이용자들이 20년이라는 근무기간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주목한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100년 전 진주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첫 신분 해방운동, 형평운동을 소재로 한 마당극이 이번 주말 진주성 야외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제목이 수무바다 흰 고무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23년 4월 25일 진주 남강 백사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비와 광대, 무당과 기생, 조선시대 7가지 천한 사람을 뜻하는 칠반천인이라 불리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어느 백정과 백촌 강상호 선생입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가증천대를 받고 자란 흰 고무래의 삶은 형평운동의 선구자 강상호 선생을 만나며 달라집니다. 사람은 똑같이 다 귀한 기다.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돈을 벌지만 백정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고 암만 해도 백정 자식의 학교를 제가 항의하다 선생과 함께 시장에서 몰매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분 해방운동, 진주 형평운동을 소재로 한 진주극단 현장의 마당극입니다. 바다처럼 넓지만 물이 없는 진주 남강 백사장 수무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백정과 조선 형평사 초대 임시의장 강상호 선생의 만남을 그렸습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강상호 역할이 선생님의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께 참배드렸습니다. 2021년 진주 브랜드 작품 창작 공모 선정작으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초연 때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진주 말을 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또 즐겁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진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공연은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번 주말 진주성 야외 공연장에서 2차례 무료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을 보시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혹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김정은입니다. 진주시가 올해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를 형평운동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엽니다. 오는 25일 남강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26일부터 경상국립대 박물관에서 형평운동 특별 전시가 마련되고 오는 28일과 29일 인권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과 학술회의가 이어집니다. 형평운동은 1923년 진주에서 설립된 사회운동단체 형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입니다. 등굣길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11살 초등학생이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살 A군이 지난 14일 부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3일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시내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총연합회가 오늘 진주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단체의 난타 공연과 수어 공연 등에 이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48회 의령 홍의장군 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나흘 동안 의령군 서동 생활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곽재우 장군 등 의병 장군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제향과 의병탑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진행됐고 내일은 인류 무형문화유산과 기네스북에 등재된 큰 줄 땡기기 행사가 6년 만에 재현됩니다. 의령 홍의장군 축제는 1972년 의병 제전으로 시작해 의병 발상지를 기념하고 의병의 얼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